바둑왕전 승자 2회전입니다. 최철한 구단 대 이동훈 3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하는 두 선수는 아주 극과 극의 기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최철한 구단은 독사라는 별명이 있듯이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기사이고요. 이동훈 3단은 16살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노련하면서 아주 침착한 기풍의 소유자입니다. 네, 오늘 이동훈 3단 같은 경우는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4명의 신예 기사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최근에는 약간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만 워낙 기재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조만간에 이 슬럼프를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촉망받는 신예 이동훈 3단이 오늘 정상급 최철한 구단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승자 2회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바둑왕전 승자 2회전. 최철한 구단 2013년 천원전 준우승, 명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올해 GS칼텍스배 준우승, 현재 LG배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동훈 3단, 2012년 한국 바둑리그 신인왕을 수상했고요. 2013년 신인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3단의 흑번입니다. 두 선수의 기풍을 고려해 볼 때 이동훈 3단은 100번이, 그리고 최철한 구단은 오히려 흑번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최근에는 많은 기사들이 100번을 선호하는데요. 네. 최철한 구단은 워낙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기사다 보니까 흑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국은 서로 상대가 좋아하는 흑과 백을 쥔 채 대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훈 3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 4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좀 긴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슬럼프에 빠졌는데 잘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슬럼프에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슬럼프가 옴에 따라서 이동훈 3단이 한때는 랭킹이 10위권 중반쯤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예 기사가 슬럼프를 겪을 때 네.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헤어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상권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성장이 멈출지 이동훈 3단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동훈 3단이 최근에 약간 컨디션이 좋지 못한데 최철한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 초에 있었던 국내 대회 결승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0대3 완봉패를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컨디션이 좀 난조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4위 자리를 그대로 지켜내고는 있지만 5위에게 많이 추격도 당했고요. 한국 랭킹 4위는 올 초부터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네. 랭킹 점수만 놓고 보면 80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80점이라는 점수는 한국 랭킹 40위 선수가 80점 정도를 얻으면 30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의 점수를 최철한 구단이 네. 올 한 해에만 까먹고 있는데 글쎄요. 최철한 구단 빨리 슬럼프를 네, 벗어날 필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적을 놓고 볼 때는 LG배 8강에도 진출을 했고요. 한국 리그와 중국 리그 모두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네. 이동훈 3단, 한국 바둑의 미래입니다. 좀 나이에 걸맞지 않는 기풍을 갖고 있어요. 대국 태도도 굉장히 침착하고요. 애늙은이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훈 3단 같은 경우는 입단 당시부터 굉장히 노련했죠. 입단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 네. 선수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노련한 바둑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입단한 이후에도 계속 본인의 기풍을 고수하면서 항상 흔들림 없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최근에는 약간 슬럼프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좌하귀를 비워둔 채 지금 우하 쪽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정석 형태인가요? 네, 자주 볼 수 있었던 형태입니다. 단지 지금 두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좌하귀를 비워둔 채, 큰 자리를 놔둔 채 우하귀 정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선수를 잡고 좌하귀를 향하느냐, 이것이 이번 바둑 포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하게 젖혀가네요. 흙이 젖혀간 수로 늘어서 받았다면 네. 백도 쉽게 좌하귀 쪽으로 손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동훈 3단도 최철환 구단을 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젖혀갔습니다. 백에게 손을 뺄 타이밍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백이 중앙으로 젖힌다면 하나, 흙이 계속 늘어서 둘, 애초에 셋, 3선으로 늘었던 것보다는 네. 4선으로 다섯. 집을 지니까 더 낫죠. 네, 백도 저수는 네. 독사 최철환 구단 답네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끊는 수를 당연히 생각을 해봤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 쪽에 백의 형태에도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저곳을 끊는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바깥쪽 백의 형태가 두터움 아닌가요? 흙이 젖혀서 나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하변 쪽에서 전투를 벌이다 보면 백도 한 번은 중앙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만큼 바쁜데도 저곳을 끊어가는 독수를 둔 것은 역시 최철환 구단답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4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사용합니다. 약점을 안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행마가 쉽진 않은데요. 저는 항상 이동훈 3단을 보면 이창호 구단이 떠오르는데요. 네. 대국 태도나 또는 기풍, 그런 것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 흙이 중앙으로 뻗는다면 여기서 백이 우측의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흙이 젖혀서 나왔을 때 네. 대책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당장 그 자리를 나오는 건가요? 당장 나오면 백이 응수가 없죠.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받지 않네요. 최철환 구단답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젖히면 비껴서 받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네, 여기서는 이동훈 넷, 3단도 고민이 되는데 여섯, 일곱, 글쎄요, 여덟, 당장 아홉, 결행을 할지. 열. 흙. 4번 남았습니다. 이동훈 3단도 한번 숨을 고르고요. 약점이 있는 건 알지만 20초. 상대가 손을 뺐기 하나, 때문에 이동훈 둘, 3단도 점검을 셋,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젖히질 못했습니다. 이건 백에게도 여유가 생겼죠. 그렇죠. 방금 전에 그 교환은 백이 이득입니다. 네. 그냥 우측을 지켰다면 20초. 백이 입구자 행마를 했던 그 자리를 둘, 흙이 눌러갈 수 셋, 있었는데 넷, 다섯. 지금은 좌측을 보호했기 때문에 백이 득입니다. 이동훈 3단 바로 약점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했을까요? 네.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죠?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보면 네. 이 젖히는 수가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호구를 친다든지 또는 네. 이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약점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보강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뭐 완벽한데 네. 문제는 흙이 이곳을 씌어 왔을 때죠. 백이 계속 기면 네. 늘고 또 기면 또 늘어져서 네. 이것은 백이 삼선에 좀 많이 눌렸고요. 네. 뭐 흙은 이런 작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우측으로 밀어가다가 받아주면 좀 더 넓게 씌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흙이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흙이 이 부근으로 오면 백은 좀 괴롭네요. 네, 이 두 점이 끊어간 의미가 별로 없죠. 네. 자, 그래서 최철한 구단이 여기서 버텼는데요. 네. 원래는 이 단점이 있어서 네. 우측이 신경이 쓰이는 자리였는데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죠. 젖힐 때 끊는 것은 당연히 백이 무리입니다. 쉽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네. 이렇게 호구를 치면 지금 양쪽의 백돌이 양분이 되었고 안에서는 백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깥쪽의 흙을 잡지 못하는 순간 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잡을 수 있는 모양 같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쪽을 젖혀서 바깥에서 틀어 막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곳을 끊어서 네. 이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것도 백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다 끊어졌죠. 그런데 왜 흙이 결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수를 결행하지 못한 것은 네. 젖혔을 때 백이 이 네 점을 가볍게 보고 이 두 점을 제압하는 바꿔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네.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입니다. 흙이 계속해서 이 아래쪽의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네. 나와서 끊는 것이 최강의 수법이죠. 네. 이때 이 흙 세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밀어가고요. 네. 나갈 때 여기서는 기본은 이렇게 씌우는 행마이지만 네. 지금은 나가고 끊고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이수가 묘수입니다. 자, 이걸로 흙은 더 이상 진출이 없는 거죠.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쪽을 나가도 젖혀서 막히고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곳은 봉쇄가 되어서 흙은 세수인데 이쪽의 백돌은 밀면 꽉 이어서 내수입니다. 그렇군요. 한 수 부족으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젖히고 백이 한 칸을 뛴다면 네.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양상이거든요. 네. 이것도 흙이 괜찮지 않나요? 일단 이 두 점을 제압을 당했고 네. 그리고 백이 먼저 아래쪽을 간다면 백의 하변 모양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진행도 흙이 둘 수는 있지만 이동훈 3단은 이렇게 두기보다 좀 더 강력하게 두겠다는 뜻을 실전에 내비쳤죠. 네. 자, 그래서 당장 응징을 하지 않았고요. 네, 한 칸을 띄었고 네. 좀 들여다봤습니다. 뭐 있는 것은 필연이라고 볼 때 일단 백이 이 부분을 좀 지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어쨌든 최철한 구단이 한번 버티는 수가 성공하면서 하변 쪽에서는 어느 정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최철한 구단의 버팀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하변 진행 어떻게 될까요? 자, 누가 선수를 잡고 좌하를 먼저 가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방금 전에 흙이 중앙으로 한 칸 띈 수는 그래도 좀 밋밋한 느낌을 줍니다. 네. 뭐 백에게 크게 위협이 되는 것도 20초. 아니고요. 네, 하나, 둘, 흙의 셋, 돌들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중앙으로 두 칸을 띄었는데 네. 애초에 백이 입구자를 두지 못했을 때 4선으로 흙이 덮어 씌운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초, 그때와 하나, 비교를 해보면 둘, 지금은 눌러간다는 느낌은 넷, 별로 안 들어요. 다섯, 네, 여섯, 백이 굴욕적인 일곱, 형태를 띠는 것도 여덟, 아니고
아호, 그냥 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는 약간 최철환 구단이 포인트를 올린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는 20초. 좌하비의 하나, 가치가 아까보다는 좀 떨어졌을까요? 넷, 지금도 큰 자리인가요? 다섯, 지금도 큰 여섯, 자리이긴 한데 네. 여덟, 첫 수나 두 번째 수로 그냥 화점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 화점 가는 것은 조금 가치가 작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 흑이 한 칸 뛴 자리도 백이 두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한 호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의 중앙에서 한 번 더 행마를 했는데요. 우측의 20초. 백은 하나, 아직 공격권에 둘, 있는 건가요? 셋, 넷, 살아있는 형태는 다섯, 여섯.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흑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공격당하진 않겠습니다. 분명 우하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전투는 백의 성공입니다. 백은 하변 형태와 아주 20초. 잘 어울리게 둘, 좌하까지 차지를 셋, 했고요. 넷, 우측의 다섯, 백도 크게 여섯, 걱정할 돌은 일곱, 아니고요. 여덟, 양쪽을 다 한 셈이네요. 네. 열. 중앙은 흑이 두텀을 쌓고 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 자리였던 좌하기까지 백이 차지해서는 분명 백이 좀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동훈 3단의 기풍 자체가 20초.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수비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넷, 이렇게 실리 다섯, 면에서 좀 부족할 여섯, 정도로 일곱, 백이 발빠르게 행마를 했을 때 그때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가는 것에 이동훈 3단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넓은 곳들이 많은데 좌하 쪽을 들어갔습니다. 급한 자리인가요? 큰 자리가 될 수 있죠. 안에서 흑이 살 수만 있다면 집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흑이 화점 자리에 끼워서 귀에서 사는 것이 기본 정석입니다. 뭐 백도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20초. 모양은 안 하나, 나오죠. 둘, 뭐 흑이 살고자 셋, 한다면 사는 것은 넷, 어렵지 않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거길 두는 건 어떤 의미일지 응수 타진인가요? 큰 의미가 있는 응수로 보이진 않습니다. 백이 3선을 받아줘도 어차피 좌하기를 끼워서 사는 정도인데 좌하기를 살았을 때 약간 득이라는 20초. 느낌일 뿐 큰 의미는 둘.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3번 남았습니다. 네. 최철환 구단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네, 최철환 구단 최근 약간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애아빠가 되었거든요. 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대국에 임하겠죠. 20초. 하나, 최철환 둘, 구단 뭐 최근 한국과 넷, 중국을 오가면서 다섯, 거기에 여섯, 또 육아까지 일곱, 아주 여덟, 바쁜 나날들을 아홉. 보내고 있는데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응수타진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또 안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아예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변화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뭐 서로 간의 강수 연발인데요. 지금 이동훈 3단이 하변을 돌파한 것은 우측의 103점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또 최철환 구단은 방금 전에 그 저친수로 네. 오히려 돌파한 흑 2점이 잡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지금은 틀린 말을 하는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고 또 좌측을 끼워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바둑이 복잡해지는데요. 이동훈 3단의 기풍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국을 보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역시 최근에 이동훈 3단이 좀 슬럼프를 겪다 보니까 둘, 셋, 뭔가 새로운 시도를 넷,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다섯, 느껴집니다. 여섯, 일곱. 또 기풍을 약간 바꾸는 과정에서 슬럼프를 겪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이동훈 3단은 슬럼프를 겪어서 기풍을 변화시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결해야 될 일곱, 곳들이 많은데요. 여덟, 아홉. 하변과 좌하. 네, 지금 이동훈 3단 정신없이 판을 흔들어가죠. 네. 좌측 한 번, 우측 한 번 번갈아 가면서 두고 있는데 어떤 수익기가 있을지 잠시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기는 서로 간에 20초. 마찬가지 같아요. 네, 둘, 지금 최철한 구단도 셋, 어렵고 넷, 이동훈 3단도 어렵고 다섯, 여섯, 일곱. 제 머릿속도 여덟, 복잡합니다. 아홉, 열, 100.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시간이 긴 바둑이라면 이 장면에서 정말 하염없이 시간을 쓸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다가 또 어떻게 둬야 할지 참 다음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인지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기 어렵기 20초. 때문에 하나, 둘, 한 7할은 셋, 수일기를 하지만 넷, 3할은 감에 다섯, 의존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전한 수를 택했네요. 극적 타협인가요? 하지만 흑도 이 정도라면 안에서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곳을 이었는데 어차피 백이 2선을 젖혀서 양쪽을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2선을 젖혀온다면 네. 흑 3점은 우측에 있는 흑 3점은 포기를 하고 20초. 하나, 좌하귀를 둘, 흑이 도려내게 셋.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안쪽에서 안정을 취했고 백은 바깥쪽 모양을 잡았고요. 네, 흑이 백진영에서 엄청난 실리를 얻었죠. 백이 20초. 두터움을 얻긴 했는데 네. 그래도 둘, 이 부분에서의 셋, 접전은 흑이 좀 잘 된 넷,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백이 두텁게 처리한 바깥 모양이 중앙 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강력한 공격이 없다면 어쨌든 먼저 실리를 내준 쪽은 백이거든요. 네.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만큼 상당히 부담감을 안은 채 중앙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동훈 3단의 20초. 타개가 잘 되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과적인 얘기지만 백이 그냥 받아줄 걸 그랬네요. 받아주는 것보다 집으로는 상당한 손해를 봤죠. 네. 이십 초. 하나, 둘, 하변에서 셋, 진행된 몇 넷, 수를 통해서 다섯, 두 선수의 여섯, 의도를 좀 엿볼 일곱.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변 수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넓은 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좁은 자리를 파고들었어요. 지금 이 수는 집으로 큰 자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쪽을 모두 도려낼 수 있다면 백이 지키는 것과 흙이 집이 나는 것, 뭐 30집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뭐 걸치는 수, 상변을 가는 수, 갈라치는 수, 네. 그쪽보다 오히려 집으로는 큰 자리입니다. 네. 흙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백이 붙이는 것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네. 이 수는 무슨 뜻인가요? 지나가는 길에 활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쪽을 끼우고 여기 단수를 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은 있고 네. 흙이 이제 안에서 사는 진행이거든요. 네. 호구를 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는 진행입니다. 그때 이게 돼 있으면 득인 건가요?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백이 이 마늘모 행마를 하고 흙이 받는 것까지는 백의 권리인데 네. 나중에 흙이 이곳을 가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아예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건너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해두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어차피 백이 네. 뭐 하변은 확정가이기 때문에 이 교환은 흙이 약간이라도 활용이라고 보고 미리 해두는 뜻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백도 막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막았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 흙이 이쪽을 끼운다면 치고 지금은 아예 이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하게 처리가 될 때 호구 치고 늘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 교환이 약간 흙이 아깝거든요. 지금은 이 교환이 있는 만큼 네. 백도 이쪽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이어서 반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전보다 이 진행으로 가는 것이 어땠나 싶네요. 실전에서는 백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또 다른 변화가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길에 응수타진을 했는데 네. 백이 반발을 하면서 아예 새로운 변화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돌파를 하고 백이 이제 젖혀서 흙 2점을 잡으러 갔을 때 여기서 여기를 먼저 끼우고 참 네. 재미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 2점을 잡는다고 해도 여기에 돌파당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단수를 쳤고요. 네. 네, 이쪽을 젖혔죠. 네, 젖히는 순간 여기서 이제 백이 막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과연 이 끼운 수가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끼워두고 실전에 젖히니까 백이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네. 이쪽을 막았다면 여기서 이 끊는 수를 봤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렵죠. 지금 흙의 의도는 네. 이런 교환 없이 그냥 이쪽을 돌파를 하면 백이 이렇게 젖혀서 넘어갑니다. 막으면 위로 끊고 이으면 흙이 다 잡히고요. 그리고 이 한 점은 백이 그냥 포기를 하면 됩니다. 네.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길 따내면 흙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 교환이 있어야만 백이 이런 곳을 둘 때 이제 단수 칠 때 조금 다릅니다. 네. 게다가 흙이 먼저 이쪽을 끊어서 이 단수, 양단수를 보면서 뭐 받을 때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수일기를 내포하고 있는 수네요. 네, 지금 두 대국자도 초읽기에 쫓기는 와중에 네. 이곳에서 수순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봤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최철한 구단도 뭔가 여기 끼우고 흙이 젖히니까 막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라고 직감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후퇴를 한 겁니다. 일단 맛 좋게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있고 네. 이을 때 이제 여기를 치받았고요.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는데 네. 백 모양에서 흙이 엄청나게 실리를 얻었습니다. 이 흙 한 점이 닫혔고 백돌이 두터워지면서 약간 중앙 쪽의 흙돌은 얇아졌지만 이 부분의 접점만을 놓고 보면 이것은 이동훈 3단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자, 좌하에서는 이동훈 3단이 득점을 했습니다. 최철환 구단의 추격이 시작될 것 같네요. 백은 이렇게 큰 집 모양을 내주고 두터움을 얻었으니까요. 이 두터움을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방하네요. 중앙에 떠 있는 흙에 곰말을 몰아가면서 네.
좌측에 베개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한 수입니다. 백의 그런 의도대로만 된다면 좌측은 아주 거대한 집이 만들어지겠는데요. 20초. 하나, 이제 문제는 우측에 있는 백돌도 넷, 완벽하게 다섯,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라서 네. 일곱, 흙이 중앙으로 여덟, 진출을 아홉. 하다 보면 우측에 있는 백돌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백이 맘 놓고 공격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흙의 확정가가 좀 더 빛나 보이고 최철환 구단이 국면을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지만 최철환 구단 하면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기사 중 한 명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반전시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동훈 20초. 3단도 절대 중앙 접전에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동훈 3단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흑의 둔수도 그런 의미인가요? 그냥 받아주면 평범했는데 백의 급소를 가면서 백의 근거를 빼앗고 우측을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곳은 백에 걸리죠. 이동훈 3단이 강하게 나오니까 최철환 구단도 네. 이 장면에서 뭔가 반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줄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그냥 받아주고 싶진 않은 형태이긴 합니다. 지금 형태에서 백이 날일자를 가자 흑이 날일자로 중앙을 왔는데 둘, 백이 우변의 삼선에 넷, 갖다 붙이면 반발이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그냥 받아주네요. 평소에 최철환 구단답진 않은데요. 그럼 흑의 중앙을 먼저 온 수가 활용이 된 거네요. 네, 이건 득입니다. 이제 흑이 우측의 삼선을 늘게 될 텐데 애초에 그냥 늘 수도 있는 장면에서 네. 하나 급소를 가고 자연스럽게 늘어갈 수 넷, 있으니까 다섯, 그만큼 중앙의 급소 여섯, 교환은 흑이 일곱, 득입니다. 여덟. 우변도 그대로 지켜냈고요. 저렇게 우측을 눌러가는 것에 최철환 구단이 좀 매력을 느꼈을까요? 평소에 반발을 잘하는 최철환 구단답지 않게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동훈 3단은 지금의 흐름을 좀 편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물론 아직 중앙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뭐 확실하게 바둑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좌기 쪽에서 실리로 좀 득을 받고 지금 흐름은 확실히 흑이 좀 하나, 잡고 있거든요. 둘, 이동훈 3단도 셋, 그것을 좀 느끼고 넷,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바둑은 확정가에서는 흑이 한참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상변이나 좌변 이런 모양의 확정가는 아닌 미래 발전성에 기대하는 상황인데 하나, 우측에서 전투가 벌어지다 보면 네. 흑의 돌들이 다섯, 자연스럽게 여섯, 중앙이나 일곱, 좌측으로 여덟,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홉, 열. 흑 두 번 남았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흑이 좀 두기 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 어떻게 행마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돌에 기대서 나가는군요. 네, 저렇게 기대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드는 것이 행마의 네. 틀입니다. 행마의 기본은 다음에 통렬한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흙이 붙인 수가 다음에 젖히는 것을 봐서 네. 통렬한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응수를 할 수밖에 없고 백의 응수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으로 나가는 거죠. 20초. 하나, 둘, 백은 여전히 형태는 있지만 딱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어요. 그것이 백의 고민입니다.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중앙의 흙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네. 그곳을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초. 중앙에서 느슨하게 행마한다거나 하는 둘, 것은 절대 있을 수 셋, 없고요. 강하게 넷, 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섯, 여섯. 네, 저 들어간 수, 나와서 끝낸 수를 보고 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세인가요? 네, 이동훈 3단 확실히 강렬해졌네요. 약점이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크게 신경을 20초. 안 쓰네요. 하나, 둘, 예전 셋, 같으면 항상 약점이 있을 때는 좀 다섯, 수비적인 자세를, 여섯, 어떻게 보면 일곱, 소극적인 자세를 여덟, 취하는 이동훈 아홉. 3단이었는데 네. 오늘 바둑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상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최철한 구단도 나와서 끊을 테고요. 그때 이동훈 3단이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놨을지 중앙이 최대의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동훈 3단 예전의 바둑은 반발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보는 입장에서의 재미는 조금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훈 3단의 바둑의 본질 자체는 네. 냉철하고 계산적이고 침착하고 또 인내하고 뭐 이런 쪽에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강렬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도 여섯, 힘을 주 일곱, 무기로 하는 최철한 여덟, 구단을 상대로 아홉. 뭐 전혀 주눅들지 않는데요. 네, 일단 저 끊어간 101점을 흙이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받더라도 위의 흑돌과 아래쪽의 흑돌을 연결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그리고 연결을 넷, 시킬 수만 있다면 다섯. 한 수 손을 빼고 상변에 꼬부려가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를 흙이 갔기 때문에 흙의 성공이 될 수도 있죠. 연결만 되면 흙은 20초. 좋은 자리를 갔으니까요. 둘, 근데 셋, 그 과정에서 상처를 다섯, 꽤 입지 않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측에 흙 몇 점이 떨어지는 정도로는 네. 큰 상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행마하는 것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흙이 연결이 되는 순간 백도 좌측에 애초에 중앙으로 행마했던 그 한 점이 닫히면서 좌측 둘, 모양이 사라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백도 우측이 아니라 좌측에서 상처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백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라서요. 네, 이동훈 3단 어느 정도 연결에 성공을 했죠. 네, 지금까지는 이동훈 3단 완벽한 하나,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최철한 구단이 한 수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네. 네, 연결을 꾀하고 있고 지금은 흑이 한 번 손을 뺄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20초. 하나, 둘, 어디로 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을 두텁게 해놨습니다. 자, 중앙 쪽에 최철한 구단이 끊어간 장면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자, 약점이 있는데도 이 자리 워낙 욕심이 났죠. 지금 이 아래쪽을 받다 보면 네. 이곳을 백이 밀어가서 상대편 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흑이 버텼고요. 네. 백이 나와 끊는 순간 여기서의 처리가 중요해졌던 장면입니다. 이쪽을 나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흑이 이쪽을 계속 밀어가는 수죠. 네. 나가게 되고 뭐 흑이 반대편으로 두는 것은 나갔을 때 이 백 한 점과 연결이 되니까 계속 밀어야 네, 되는데요. 이쪽을 밀어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밀고 네. 나갈 때 여기서 흑이 이제는 뭐 어느 쪽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나오면서 선수로 끊어지고요. 이쪽을 두어도 나가는 순간 양쪽이 맞복이니까요. 네. 이제는 이렇게 둬야 하는데 백이 이렇게 차단은 못 하나요? 지금 당장은 차단하면 아, 이거는 뒤에서 걸리는군요. 잡히죠. 네. 그래서 백은 뭐 하나는 찔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로 받게 되고요. 네. 이때 흑이 곤란합니다. 흑이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반대편을 나와 끊으면 다시 나와서 끊는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이곳의 약점은 흑이 끊어도 네. 오히려 잡히게 되고 양쪽의 흑돌이 양분되는 순간 이 싸움은 흑이 피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을 흑이 쭉 단수를 몰아가지 않고 네.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행마를 했습니다. 이 행마가 아주 좋습니다. 네. 백이 젖히면 그때 돌파를 해서 나가고 있게 될 때 네. 이 교환은 누가 봐도 백이 손해죠. 네. 네, 그러니까 백도 그냥 이쪽을 밀었고요. 흑이 늘자 여기서 뒤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흑은 단단한 형태가 됐어요. 네, 이 백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네. 뭐 이런 곳에 늘어봤자 흑이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분의 약점은 흑이 이걸 밀면 젖혀서 끊어지는 게 있죠. 네. 이으면 여기를 이어서 중앙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후퇴였고 어쨌든 선수로 처리하고 좌측에 이 젖히는 자리까지 가서는 중앙 접전에서도 이동훈 3단이 굉장히 처리가 잘 됐습니다. 두텁게 처리가 됐으니까 원래 백이 계획했던 좌측도 좀 힘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좌측의 모양이 좀 깎여지는 느낌이 있고 네. 중앙에서 이 한 점을 제압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는 수가 선수고 여기를 느는 것도 한 반은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크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완연한 흑의 페이스입니다. 네. 자, 이동훈 3단이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철한 구단, 이제부터는 좀 분주하게 움직여야겠네요. 최철한 구단 지금은 자랑거리가 별로 셋, 없습니다. 넷, 든든한 다섯,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섯, 일곱, 두터움이 있는 여덟, 것도 아니고요. 아홉. 중앙에 젖히는 수를 당하긴 했지만 네. 대젖히면서 그래도 좌측의 모양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저 한 점을 나가는 것은 오히려 행마가 좋지 않습니다. 뒤에서 단수 쳐서 이렇게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보면 어설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좌변을 백이 어느 정도 막아서고 하나, 있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최철한 구단 마지막 초읽기까지 갑니다. 결국 상변 쪽이나 좌변 쪽에서 백이 집을 만들고 따라잡아야 하는 형세였는데 네. 상변 쪽은 흑이 자연스럽게 진출을 했기 때문에 큰 집을 20초.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하나, 오히려 흑집이 날 둘, 수도 있는 장면이고 셋. 네. 지금 넷, 최철한 구단이 가장 다섯, 기대해 보아야 할 여섯, 곳은 좌변의 일곱. 모양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좌변이 거의 유일하네요. 네, 다른 곳은 큰 집이 날 자리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흑이 좌변을 지을 생각이라면 안쪽으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상변부터 건드리네요. 좌변 쪽에 백 모양이 넓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한 수로는 집을 지킬 수 없다고 보고 우선 상변을 두텁게 해둡니다. 그 자리가 지금 중앙에 둔 수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네요. 지금 이동훈 3단이 상변을 간 것은 대환착이네요. 백이 그 자리가 있었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건 흑이 크게 당했습니다. 흑이 차단이 되는 건가요? 차단은 안 되는데 네. 선수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3단이 하변에서 한 번, 그리고 중앙에서 한 번, 지금 두 골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하나, 한 번에 둘, 2득점을 셋. 당한 것 같아요. 넷, 그 정도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서의 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수였는지 살펴보죠. 네,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 수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상변만 놓고 보면 이 단수 치는 수는 오히려 백 모양을 흑의 모양으로 바꾸는 아주 두터우면서 큰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핀트가 약간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뒀어야 합니다. 네. 여기를 두고 지금 젖혀서 끊어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하는데 되고요. 여기를 늘었어야죠. 실전과 비교를 해보면 네. 집으로도 10집 이상의 두터움까지 이 수는 집으로는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체감으로는 30집 이상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요? 네. 그렇군요. 이쪽을 일단 먼저 늘었을 때 네. 이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백이 받지 않으면 나가면 이쪽을 끊어도 네. 오히려 백이 잡히죠. 그리고 지금 한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곳을 주면 네. 지금은 이쪽에 흑이 단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받아서 수상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백이 보강을 하려면 받아주는 것은 자체로 당했기 때문에 보강을 하려면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흑이 나가도 백수가 좀 많으니까요. 수상전은 빠르긴 한데 이 다음에 백이 당할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길 들면 네. 여길 따내야죠. 여길 찝으면 여길 이어야죠. 여길 끊으면 여길 이어야죠. 아, 네. 모양이 완전히 구겨지죠.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모양인 거죠? 이렇게 네. 돼야 하는 자리가 그런데 실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실전에 여기를 단수 치는 바람에 네. 지금 이 자리를 붙이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네. 네, 실전에 이렇게 갔죠. 네, 비슷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니까 치받았을 때 결국 이쪽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쪽을 받고 쪽을 끼우니까 나갔고요. 여기를 이제 지켰죠. 먼저 이제 지켰군요. 네, 네. 지켰는데 지금 아까와 비교를 해보면요. 네. 백집이 여기 한 15집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당하지도 않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걸 백이 선수로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했다면 역끝내기였죠. 네. 30집이 아니라 40집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네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자리인데 엄청난 자리였군요. 네, 이 자리를 뺏겨서는 지금 흙이 유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후의 수순을 보시면 이곳을 백이 이제 밀어간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이곳에 교환을 해서 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좌측에서 백 모양이 어떻게 나느냐가 승부처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중앙에서 손해를 본 만큼 이제는 이 부근에서 최철환 구단이 잘 처리한다면 백도 해볼 만한 국면이 되었습니다. 네. 자, 최철환 구단이 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의 승부인 것 같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좌변 쪽, 좌상기 쪽 흙이 걸쳐가니까 백이 중앙을 단수치고 흙이 이은 장면입니다. 좌변엔 벌써 백의 형태가 생겼고요. 사실 중앙은 좁은 자리여서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네. 마지막 두어지고 보니까 정말 둘, 집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셋, 자리입니다. 넷, 이동 다섯, 3단 후회가 여섯, 많이 되겠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역시 바둑은 한순간이죠. 사실 흙이 이 상변에서 단수 친 수는 앞뒤를 비교를 해보고 해설을 들어서 완착이었구나라는 거를 알만한 아주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훌륭한 자리입니다만 역시 네. 집으로도 크고 그러면서 상대의 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자리 중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그 전에 쌓아두었던 흙의 우세는 전부 사라졌고 지금부터의 승부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좌상기에서 지금 두어지고 있는 수법은 부분적으로는 정석인데요. 네. 마지막 하나, 중앙이 둘, 셋,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좀 다섯, 움츠러든 느낌이고 일곱. 원래 평소에 여덟, 저정석을 두면 아홉. 흙이 약간 손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제 이 바둑에서 정리되지 않은 곳은 상변과 좌상. 자, 여기서의 승부인데요. 네, 방금 최철환 구단이 마지막 날짜수 노타임으로 두었거든요. 둘, 셋, 사실 그 수가 넷, 정수인지 좀 판단하기 다섯. 어려웠는데 네. 여섯. 지금은 뭔가 일곱, 흐름을 잡았다고 여덟. 보고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좌변에도 꽤 집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백집이 좀 많이 났죠. 결국 이 바둑은 상변에서 승부가 마지막. 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어차피 백의 확정가이기 때문에 이동훈 3단이 백의 모양을 굳혀주더라도 흑의 모양을 정돈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수법이고요. 저렇게 흑을 끊어서 돌을 크게 버리면서 바깥쪽에서 활용하는 수법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마지막. 상용 하나. 수법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앞으로의 몇 수는 거의 필연으로 보이는데 네. 이후의 변화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동훈 3단 고민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면은요, 흑백을 골라서 마지막. 두라면 좀 어려울 만한 그런 둘. 국면인가요? 셋, 넷, 네, 다섯, 뭐 저보고 여섯, 선택을 하라면 일곱, 오랜 여덟. 시간 형세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중앙이 컸군요.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동훈 3단이 일거에 그 우세했던 형세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중앙 형태는 굉장히 좁은 부분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최철한 구단이 중앙에 날일자한 수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대의 돌을 압박하는 한 수이긴 한데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흑의 형태가 그 정도로 압박이 될 만한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우측의 세력은 둘, 두텁죠. 네. 결국 좌측의 흑돌을 다섯, 공격하려는 여섯, 수인데 일곱, 여덟. 지금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느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흑이 받아만 준다면 호점임에 분명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동훈 3단이 뭔가 반발을 할 법하거든요. 지금 한 번 더 가일수해서 좌측의 흑돌을 살리면 상변을 백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상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왠지 흑돌을 살리기 전에 네.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상변이 반상 마지막. 최대겠죠? 하나, 둘, 그렇죠. 넷, 역시 다섯. 반발합니다. 그 부분에 교환을 하고 나서 네. 흑돌을 살리겠다는 뜻인데 지금 저 자리가 급소가 워낙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백이 중앙으로 날일자 갔던 수가 좀 의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중앙 날일자는 최철한 구단의 기세의 한 수였던 것 같은데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이 네. 수죠. 지금 이 수가 있든 없든 실전에서 흑이 처리했던 네. 나와서 끊는 자리는 흑이 손해도 아닐 뿐더러 항상 네.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곳은 미리 되어 있다고 한번 보죠. 변수 치고 이건 뭐 흑이 손해가 네. 없으니까요. 다 돼 있다고 봤을 때 흑이 어느 정도는 삶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실전처럼 이쪽을 가기보다는 백이 그냥 상변을 벌리는 것이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이쪽을 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철한 구단이 이 수를 노타임으로 두었는데 약간 상대가 지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 몰아붙인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좌측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손은 약간 핀트가 벗어난 느낌이 있고 상변을 그냥 벌려 두었다면 두기 편했죠.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먼저 둔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지 네. 중앙 쪽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도 이 상변을 더 중요시했어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면 네. 네, 여기 교환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맞았고요. 지금 반격을 당했습니다. 네. 실전 진행은 이쪽을 이제 치받고 네, 끊어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이 교환은 당연히 흑이 이득입니다. 네. 지금 상변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백이 약간 손해를 받고 다시 이동훈 3단이 좀 우세를 잡은 것 같네요. 뭐 상변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흑의 발언권이 더 생겼죠. 그렇습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놓칠 수는 없어 보이는데 네. 흑이 이 부분도 공격할 수 있고 이쪽의 백돌도 약간 괴롭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상변을 중요시했어야 하는데 최철한 구단이 실수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바둑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흐름은 다시 흑 쪽입니다. 7, 8, 흑이 뭐 별다른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상변에서 백이 먼저 벌릴 수 있는 자리를 흑이 압박을 오히려 가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집으로 마지막 최철한 구단 손실이 하나. 큽니다. 2, 또 이렇게 셋, 상변을 당하고 넷, 나니까 다섯. 좌상의 폭도 많이 좁아졌고요. 네, 지금은 좀 백이 행마하기가 어렵네요. 확실히 이 중앙은 너무 기세에 치우친 한 수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최철한 구단이 흑도를 중앙 쪽으로 끊어가는 것과 네. 지금 흑이 내려선 곳 그쪽을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였는데 이동훈 3단이 일단 실리로 마지막. 버텼습니다. 하나, 그렇다면 중앙을 끊어가지 못한다면 손해가 또 넷. 한 번 다섯, 백 쪽에서 여섯, 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흑이 3선으로 내려선 수로 이미 뭐 백은 집 짓기는 힘들어졌어요. 상변에서는 엄청나게 당했죠. 네. 네, 마지막. 지금은 하나, 이동훈 3단의 둘, 페이스네요. 셋, 네, 넷, 확실하게 흐름이 다섯. 변했습니다.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에서만 별탈이 없다면 뭐 확실히 집으로는 우세인 거죠. 네, 지금은 네. 이동훈 3단이 확실히 괜찮은 흐름이고 좌상과 상변에서 특히 최철한 구단의 그 중앙 날일자수 그 수는 중앙에서 얻었던 이득을 전부 까먹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축구로 치면 다시 두 골 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최철한 구단이 좌측을 건드리면서 백도를 좀 두텁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백이 노리는 점은 그쪽을 두텁게 해둔 이후에 네. 상변 쪽으로 쭉 뻗어 있는 흑 세 점을 마지막 덮어 씌워서 중앙 쪽에서 둘, 덮어 씌워서 공격 셋, 가는 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섯, 부분이 아니라면 여섯, 백이 이 일곱, 형세를 만회할 여덟, 길이 잘 보이지 아홉. 않습니다. 백의 유일한 희망이죠. 네, 그런데 네.
그 말을 듣기라도 했다는 듯 바로 지키네요. 저수는 간접적으로 좀 득을 보면서 흙 3점을 지키고 있고 좌상의 흙은 응수가 필요 없는 모양인가요? 안 잡힌다고 이동훈 3단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둘, 상변 셋, 석점의 넷,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6, 7, 8, 9. 네, 좌상 쪽에 있는 흙돌은 절대 잡힐 수 없네요. 지금 네. 흙이 맛보기로 살아있는데요. 이 선에 있는 그 귀 쪽에 101점을 끊어 잡는 것과 흙이 좌변에 일선으로 내려서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이 중앙을 두텁게 해서 차단을 한다고 해도 흙이 뭐 안쪽에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을 것 같아요. 지금은 차단 자체가 쉽지 않죠. 한번 지켰으니까요. 네. 최철한 구단 점점 위기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결국 백이 득본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마지막 네, 오늘 바둑은 하나, 중앙에서도 그렇고 네. 또 셋. 상변이나 상중앙 쪽도 그렇고 한번 흐름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살짝 벗어났을 뿐인데 두 번 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정말 이 두 선수가 좀 억울할 만큼 마지막 이 수들은 하나, 완전한 실착이라기보다는 둘, 셋. 약간 삐끗한 수 정도거든요. 약간 삐끗했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응징을 하니까 네. 약간이 아니라 큰 삐끗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점점 이 이동훈 3단 쪽으로 길어지고 있는데요. 흙이 상변을 돌파하고 나니까 백이 양쪽의 모양을 잡는 데 급급해졌습니다. 원래는 상변은 백이 먼저 벌려서 네. 백집을 어느 정도 마지막 확보하고 시작을 할 수가 하나, 있었는데 둘, 지금은 셋, 집도 흙이 많은지 다섯, 백이 많은지 상변 여섯, 쪽만 보더라도 어렵고요. 7, 8, 9. 게다가 백이 엷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백이 행마하기가 참 괴로워졌습니다. 네, 지금 그 수는 나와 끊으면 크게 뭔가는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네, 최찬환 구단이 다시 노타임으로 응수를 하는 것이 확실히 좀 흐름을 빼앗겨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시간 공격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오늘 바둑을 보면 중앙에서 한 차례 흙의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동훈 3단이 최근에 슬럼프라는 것을 믿기 마지막 어려울 정도로 하나, 아주 완벽한 내용을 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 뭐 오늘 바둑만 보면 슬럼프를 곧 극복할 것 같은데요. 네. 워낙 노력을 하는 기사이고 또 평소에 바둑을 벗어나서 생활하는 것은 제가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슬럼프 탈출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동훈 3단이 하나, 2013년 둘, 전반기까지만 해도 넷, 네. 5, 한국 바둑계 여섯, 최고 신예였는데요. 7, 꾸준히 여덟, 상승세였죠. 9. 뭐 신인왕전에서 뭐 아쉽게 결승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준우승이라는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또 한국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최종국에서 본인의 손으로 팀의 우승을 결정지었고요. 또 농심배 한국 대표로도 선발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활약이 마지막. 있었는데 하나,
최근 1년간은 셋, 그 전에 네. 활약이 무색할 정도로 다섯, 여섯, 같은 일곱, 사람이 맞나 싶을 여덟. 정도로 부진에 빠졌었는데 이번 KBS 바둑왕전을 통해서 부활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슬럼프가 길었던 만큼 극복을 하게 되면 정말 더 폭발적인 성적을 낼 거예요. 마지막. 항상 하나, 신예 기사에서 정상권으로 가는 그 넷, 과정에서의 슬럼프를 다섯, 이야기할 때 네. 여섯, 현재 한국 랭킹 1위 여덟, 박정환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약 3년 전쯤인가요? 7연패 정도 제가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승세에 있던 계속 성장을 하던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연패를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었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그 슬럼프를 겪고 마지막. 나서 또 극복하고 나니까 둘, 훨씬 무서운 넷,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이동훈 여섯, 3단도 이제 그런 일곱, 과정에 있다고 여덟. 보여지는데 아무튼 뭐 본인의 슬럼프는 바둑은 개인 스포츠다 보니까 본인이 탈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바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확실히 좀 바둑이 잘 안 풀릴 때에는 네. 마지막. 평소에 하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둘, 다른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셋,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넷, 뭐 저도 다섯, 그런 경험이 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 무기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서 그때그때 꺼내 쓰는 타입인데요. 이동훈 3단도 이 기존에 침착함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치열함을 장착한다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겠죠. 네. 확실히 이동훈 3단에게 지금까지 마지막. 좀 부족하다고 하나, 느껴졌던 부분이 둘, 치열함이라던가 전투적인 성향, 다섯, 그리고 분리할 여섯, 때 일곱, 잘 되지 않는 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려워할 만한 수를 두는 그런 승부 호흡, 이런 면에서 이동훈 3단이 약점으로 꼽혀왔었는데 그런 점을 잘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 오늘 대국에서는 평소에 본인이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철환 구단의 승부수입니다. 무난하게 가서는 쉽지 않다고 마지막. 보고 네. 하나, 네, 지금 승부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넷, 저런 뒷맛이 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방금 전에 그 일곱, 쌍립 자리를 이동훈 여덟. 3단이 미리 교환시킨 것은 약간 자충의 의미도 있었는데요. 백이 붙인 수 뭔가 맥점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저수가 통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사실 이동훈 3단이 그냥 무난하게 쉽게만 둬도 꼭 그것이 최선의 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자충을 채우고 범우 최철환 구단을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과연 최철환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일단 마지막. 중앙 하나. 쪽에 있는 그 101점을 살려 나오면서 네. 상병과 중앙 여러 곳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도 확실히 지금은 좌우가 엷은 형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최철환 구단의 상황이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훈 3단이 약간 후회될 만한 그런 복잡한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어쨌든 유리한 셋, 입장에선 이런 넷, 변화가 생겼다는 것 다섯, 자체가 좀 여섯, 불안한 요소인데요. 네.
굳이 이런 변화를 만들지 않고도 쉽게 마무리가 가능한 바둑이었는데 네. 상변에 2선 붙이는 그 반격을 이동훈 3단이 보지 못했습니다. 백도 양쪽을 가르는 데는 성공을 둘, 했습니다. 셋, 뭔가 넷, 피해까지 입혀야 다섯, 이 바둑을 여섯,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7, 8, 9. 네, 약간 흑이 당황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 형세 판단이 뛰어난 이동훈 3단은 이 정도라면 이 바둑은 네.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을 텐데 그 순간에 새로운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수의 가능 여부를 떠나서 골치 아파졌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상변 쪽에 있는 흑도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지금 백이 좌측의 백도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마지막 흑도를 양분시키는 그 교환으로 둘, 인해 최찬원 구단이 득을 넷. 받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좌측의 급한 자리는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집으로는 좀 당했지만 마지막 이동훈 하나, 3단이 아직은 둘, 약간 앞서는 듯 셋, 보이긴 합니다. 넷, 그래도 많이 다섯, 따라잡았어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게 사고가 난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동훈 3단이 약간의 추격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면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흑이 그냥 쉽게 마무리하면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쪽을 백이 젖혀이은 순간이었는데 이곳에 흑도를 살리면서 네. 백에게 받아라 이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교환 전에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려고 여길 찔렀습니다. 네. 이 교환이 자충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지금 이 교환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전처럼 백이 붙일 때 젖히고 끊을 때 한 점을 잡으면 네. 나오는 수가 없죠. 지금은 끊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실전에는 이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충이 되면서 백이 붙이고 끊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교환만 없었더라면 반면 10집은 흑이 넉넉하게 앞서는 국면이었습니다. 네. 실전에 따내고 네. 뭐 이쪽으로 두는 것이 싫어서 이 교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늘고 백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네. 선수로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사니까 이 부근의 흑돌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 이 위쪽의 흑돌도 한 번 더 받지 않으면 잡혔습니다. 국면이 약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네. 네, 이렇게 막은 장면인데 두었고요. 네. 백이 늘면 타협이었는데요. 최찬원 구단이 약간 득을 봤지만 아직은 약간 불리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버텼고 이곳의 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의 패를 백이 버틸 수 있다면 국면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의 패가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백이 그 자리를 늘었다면 정말 부족했을까요? 백의 입장에서 타협도 있었는데요. 최철한 구단은 아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거기를 막지 않았겠죠. 네, 당연히 뒤로 늘어서 네. 서로 간에 무난한 진행을 시켰을 텐데 아직까지는 집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고 최철한 구단 버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백이 늘었던 게 정수 같습니다. 지금 이 패를 백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백이 늘어서 그냥 타협을 했다면 많이 따라잡았는데요. 이 진행은 그 전에 백이 득을 봤던 것이 이제 무색해졌고요. 그냥 네. 저 패가 승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수 결정타네요. 전체 국면을 놓고 보면 백은 패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흑이 어떤 패감을 써도 백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 지금 절묘하게 이동훈 3단이 붙여간 패감이 성립을 마지막. 합니다. 하나, 둘, 아주 절묘한 형태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받지 않았을 때 여덟, 흑이 어떻게 아홉. 두면 수가 나는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수요일길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네, 저수가 있습니다. 네. 저수가 위쪽의 백도를 끊어가는 것과 애초에 패감으로 붙였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칸 아래 갖다 붙이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차단하는 노림이 있군요. 결국 두 곳 중에 한 곳은 백이 끊어질 수밖에 마지막. 없는 운명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래쪽을 받았는데 네. 숨어있는 패감이었어요. 그쪽의 패감. 최철한 구단이 그곳에 패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패로 버텨간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하나, 적절한 타이밍에 셋, 흑의 아주 날카로운 넷, 패감이 기다리고 다섯, 있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건 승부가 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쪽 흑돌과 수상전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백의 수가 부족해 보이고 빅이 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수를 메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쪽 5점 정도, 하중앙 쪽 5점 정도는 끊어지게 되고요. 네. 좌변도 아까보다는 좀 줄어들었을 마지막. 거고요. 네, 하나, 지금은 둘, 패를 셋, 통해서 최철한 넷, 구단이 얻은 것이 없는 다섯, 만큼 여섯, 승부가 일곱, 갈렸습니다. 여덟, 아홉. 힘들어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철한 구단이 여기서 돌을 거둡니다. 마지막까지 좀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군요. 네, 마지막에 좀 추격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패를 하지 않고 길게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 이동훈 3단
한국 랭킹 4위의 최철환 구단을 꺾고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서로 간에 실수도 있었고 또 서로 간에 기회도 있는 바둑이었는데요. 네,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최철환 구단 네. 패자조로 밀려났습니다. 네, 오늘 바둑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 창과 방패를 쥔 입장이 약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바둑은 창과 창의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중반전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서로 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약간 핀트를 벗어나는 수를 두면서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한판이었습니다. 이동훈 3단이 또 이번 KBS 바둑왕전의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약간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KBS 바둑왕전에서만큼은 아주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훈 3단의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김지석 구단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